네, 9,300선에 도달하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어서 채팅창에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이야기 호소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축구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축구 때문인가 오늘 평소보다 채팅방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축구 다 응원하러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수 이대로 좀 안도하고 평온하게 레포트를 둬도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떨까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축구가 문제인가? 그렇죠. 레포트 지금 어떡하지?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좀 삼성전자 닉스 포트에 비중 많이 실으셨다면 지금 그냥 즐기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수익률 양극화가 벌어지는 장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시장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닉스가 우리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경험적이라든지 아니면 심정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극심한 이제 쏠림 현상들이 마지막 어떤 피날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삼전닉스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아직까지 탄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곧 7월이면 우리가 프리어닝 시즌부터 시작하면서 어닝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재차 이런 것들을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삼전닉스가 돼. 그러면 나머지들은 실제 그만큼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 삼전닉스를 빼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50조인데 올해 270조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전닉스 포함해서 3,000선이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제 뭐 언론사에서 대통령도 언급하기 4,100선이잖아요. 삼전닉스 빼고 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10% 늘었는데 지수는 30% 오른 거예요. 4,000포인트라 하더라도 삼전닉스를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버는 애들만 벌고 못 버는 애들은 못 번다라는 것이 이게 나타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지수가 9,300입니다. 우리가 올 연말까지 증권사들 센터장님들께서 이번 주 초에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있습니다. 9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10,000포인트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1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10%도 안 남은 거죠. 네네. 10%도 안 남은 상황이다라면 이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000포인트까지 곧 도달할 텐데 10,000포인트까지 곧 도달할 텐데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삼전닉스가 10,000포인트를 끌고 나면 나머지들도 10,000포인트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니까 지금 시장이 다른 것들은 가는데 왜 내 거는 못 가? 나도 가야지라는 것과는 논리적인 형성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인 부분들은 형성이 되지만 제가 좀 다소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우리가 작년에 그 조방원이 움직였고 2023년에 2차전지만 올라갔잖아요. 네. 2차전지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죠. 2018년에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근데 그때랑 좀 비교해서 다르면 2차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지금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요? 지금 모아가셨던 분들은 바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삼천스닥 경기 시장에서 부양하겠다라는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럼 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요즘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지금 생겼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라는 것의 대답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삼성전자죠. 코스닥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에 있어서 삼전닉스와 코스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익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코스닥이 덜 올랐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도 투자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7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그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코스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7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있어서 어닝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갈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닝이 따라오느냐.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마이크론 시작으로 해서 7월 초 삼성전자 그리고 그렇죠. 잇따라 하이닉스까지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성적표를 또 내놓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1,000만 원 있으면 사시겠습니까 하셨는데 몇 주 못 사요. 하이닉스는 또 몇 주 못 산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따져야죠. 고민이 돼요. 예, 예. 네. 그럼 지금이라도 네. 이 투톱을 1,000만 원 있으면 이 투톱 나눠서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아직은 지금 사셔야 된다라는 이게 껄껄거리라는 게 이번 주 초에 사셨던 분들 확실히 수익률이 다 갈리죠. 누리셨겠죠? 다 누리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몇몇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는 30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 매도를.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간다라는 얘기만 많은 분들이 하죠. 매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를 50만 원, 400만 원 정한다라면 그거보다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의 시점은 곧 다가오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0%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원한다라면 삼전닉스만큼 대안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40만 원과 300만 원의 기준은 네. 실적 대비 비싸지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니요, 실적 대비 나올 비싸지는 텐데. 것들은 아니고 이게 네. 펀드멘탈과 수급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가면 50%가 올라간 거고요. 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아니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라가면 30% 올라간 거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면 20%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좀 부담되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수급상. 목표가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내가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사줘야 내가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스랑 이벤트도 젠스랑이 금요일 날 왔습니다만 변동성은 언제부터 생겼죠? 선거 빼더라도 화요일부터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전부터 변동성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난다 그래서 9회 말에 야구장에서 나오면 굉장히 그 통로도 좁고 빠져나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죠. 그거 싫은 사람들은 8회 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럼 누군가 45만 원에 주식을 사줘야 50만 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먹자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0% 정도 먹자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어선 구간이라면 저도 매수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멘탈적 논리와 수급적 논리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 정도의 룸을 보고 지금 전자와 하이닉스 아직은 룸이 있다는 네. 차원으로 1,000만 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면 40%인데? 이런 생각도 계산하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어떻게 돼 있죠? 다 마이너스죠.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삼전닉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에 주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라든지 40만 원에서 다이렉트로 갈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면 레버리지는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B2입니다. 지금 고객탁금이 130주, 120주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 레버리지는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문현답 들었고요. 리노공업 여쭤볼게요. 지금 소부장 차원에서 지금 예전에 주셨기 때문에 10% 이상의 좀 상승을 잘 누리고 있는데 최대 주주 이제 블록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좀 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 소부장도 지금 너무 온도차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리노공업의 시대 다시 오는가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리노공업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AI 모멘텀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다라고 그럴까요? 좀 속된 말로. 그렇게 해야 뭐 물려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 결국 반도체, 지금 이제 오늘 또 어젯밤에 뉴스가 나온 게 하이닉스도 HBM4E 12단 또 샘플 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검사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HBM4E 12단과 SK하이닉스의 HBM4E 12단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걸로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제 TC본도를 이용하지 않는 삼성전자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검사 장비하고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가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다품 종 소량 생산에 능한 리노공업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는 데 있어서의 소모품에 대한 소비까지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리노공업과 관련된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소부장이 움직이는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정으로만 너무 쏠려서 뭐 테스, 원희가 EPS 네. 이쪽이 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럼 리노공업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쟁력 지금 사면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리노업 같은 경우 오늘 92,20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을 완전히 잡은 모습들이 확인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고요. 8만 원이 깨지면 손절입니다만 12만 원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원, 8만 원. 예. 네. 12만 원까지면 이제 4월에 반등했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전략, 리노공업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력 궁금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800V DC 관련해서도 여전히 전력은 추가적으로 봐야 될 실적 모멘텀도 남아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빨리 못 올라옵니다. 이것도 그냥 수급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펀더멘탈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인프라는 이제 4월 중순서부터 4월 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 그때 삼성익스가 쉬었죠. 네. 전력 인프라가 4월 중순서부터 말까지 뭐다 5월서부터 6월 중순까지 쉰 겁니다. 그러다 지금 올라오는 건데 이런 건 장을 담가야죠. 정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청바지 만드는 기업이 아니다. 반도체는 이제 경쟁이 심화될수록 거기서 누가 이익을 내느냐 싸움도 2, 3년 내에 벌어질 거다. 근데 2, 3년 뒤에 싸움이 안 벌어지는 AI 관련해서 유일한 모멘텀은 전력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바지 만드는 기업이니까 모아가면서 장을 담그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 여전히 효성중공업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차영주의 시장 돋보기 다음 주 전략에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